화제 이슈를 콕 집어 파헤쳐보는 아침의 픽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이 새로운 무기 체계인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김일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제 새 무기 체계를 시험을 했고 2개의 극초음속 비행체가 목표점을 강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발사된 게 화성 10일 다다, 아니 10일마다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었는데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예, 북한이 한국을 향해서 발사할 수 있는 것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인데요. 그걸 통상 화성 11형이라고 얘기합니다. 화성 11형에는 화성 11-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가나다라는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이 시험 발사한 것을 다 이제 알고 있고 북한도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화성 11-마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KN-23 그러니까 화성 11-가형에다가 뭘 붙였냐 하면 탄두 부분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번 10월 10일 날 북한이 그 당 창건 기념일 열병식 때 공개는 했지만 아직까지 시험 발사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 북한이 얘기하는 화성 11-마형 해당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11-마가 맞다면 첫 시험 발사인데 김정은 위원장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원래 첫 시험 발사에는 참석을 안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참가할 때는요, 딱 2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시험 발사 그리고 실전 배치 직전. 요때 이제 참가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어제 첫 시험 발사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2-3번 또는 몇 번의 더 시험 발사가 있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실전 배치하기 직전에 김정은이 참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북한에서는 일단은 재원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이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이게 북한판 괴물 이렇게 미사일을 쏜 게 아닌가. 그러면은 그게 이제 화성 11-4.5톤, 그러니까 탄두 무게가 4.5톤짜리를 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 안규백 장관이 며칠 전에 우리의 그 현무5 그러니까 탄두 무게가 8톤이죠. 한국형 괴물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양산 단계에 들어갔고 올 연말에 실전 배치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이 4.5톤을 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의하면은 얘들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화성 11-다형보다는 오히려 화성 11-마, 가나다라 마 할 때 마형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 방한을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기와 수위를 좀 조절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비핵화 대신에 군축 협상을 노린 거다라는 분석이에요. 네, 이제 왜 그러냐면은 10일 날 북한이 공개한 것 중에서 화성 11-마형도 있지만 사실상 ICBM이라고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화성 20형도 공개는 했잖아요. 이거 아직까지 한 번도 시험 발사 안 했거든요. 그러면은 만일 미국을 압박할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화성 화성 20형을 시험 발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발사하지 않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미국과의 대화 여지를 남겨두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대화 여지는 북한이 얘기한 것처럼 비핵화를 털어버리면 언제라도 대화할 대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최근에 북한 동창리 위성 발사장에서 엔진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0일에 이제 처음 공개된 신형 ICBM 화성 20형, 지금도 방금 언급을 해주셨지만 시험 발사할 가능성, 준비 중인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험은요, 엔진 시험하는 것은 이게 화성 20형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화성 20형은 고체 연료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간 위성에서 이렇게 포착한 걸 보면 거기서 수직 엔진 시험대에서 액체 연료 엔진 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액체 연료 엔진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사전 징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찰 위성 발사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2023년에 2번에 걸쳐서 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한 번은 실패했고 마지막 11월 달에 발사한 건 성공했고 작년 5월 달에도 발사했지만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3번 발사하겠다라고 그랬는데 한 번도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그걸 발사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미국과의 협상 여하에 따라서 화성 20형 그리고 정찰위성 발사 이 2개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앞서 리포트로 같이 보셨지만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한 어제 한국 해군의 첫 3,600톤급 잠수함이죠. 장영실함의 진수식이 열렸습니다. 어떤 잠수함이고 앞으로 한반도 안보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될 거라고 보세요? 우리가 이제 장보고급 그러면 3,000톤급 이제 잠수함을 얘기하거든요. 3,000톤급 잠수함은 배치 1이 있고 배치 2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0톤급 이렇게 장보고 3 배치 1 같은 경우는 안창호함, 안무함, 신채호함 이것은 이제 실전 배치대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어제 진수식을 갖춘 것은 장보고 3 배치 2라고 하는 장영실함입니다. 이거는 3,600톤급이죠. 탐지 능력과 타격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요. 은밀성과 생존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이제 납으로 이렇게 이제 축전지를 이용을 했는데 리튬 이온으로 바꿨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망 시간이 늘어납니다. 수직 발사관이 그전에 배치 1 같은 경우에는 6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10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북한의 잠수함 전력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킬 체인의 핵심 전력으로서 운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어제 진수식에 이재명 대통령이 불참을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처음이라고 하고 국무총리, 국방장관도 참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에이펙이 한 일주일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국가들도 21개 회원국이고 전 세계가 이제 한국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이제 이런 그 장영실함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아마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게 좀 부담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에이펙이 끝나고 난 뒤에 대통령이 좀 참석한 가운데서 진수식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10일 날 사실상 이게 야간 열병식을 통해서 11개 국가를 초청해서 이렇게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시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장영실함의 공개를 통해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진수식을 함으로써 이런 억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는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움은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이펙이 좀 고려가 됐다고 하더라도 좀 시기를 조절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